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박병주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5월 16일, 지금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게 11시 22분이기 때문에, 자, 녹화 방송이 끝날 시간 된 다음에 5월 17일 새벽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그 시장에서 오늘 대북 경제 협력주들이 오늘 일제히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주 잘 나갔던 이런 뭐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 대북 경제 협력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추천을 그때 78,300원대 요 부분 추천했는데 그 뒤로 한 50% 상승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가장 큰 폭에 10% 넘게 빠졌어요. 자, 그리고 자, 현대 로템. 요것도 오늘 15% 넘게 빠졌죠. 굉장히 크게 많이 빠진 겁니다. 자, 크게 빠졌던 것은 뭐냐면, 북한의 외무상, 김계관. 자, 김계관 이분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2005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2007년에 계속 김정일 때까지도 북한의 이런 미국과 대외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리고 볼튼하고도 많이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계관의 발언을 통해서 북한의 정식 개통이 아닌 김계관의 발언을 통해서 지금 남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무한정 연기를 하겠다 이런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북미 회담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겠다. 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대북 경제 협력주, 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 폭락. 현대로템이 15% 정도 폭락, 15% 넘게 폭락했기 때문에 대개 다른 종목들이 오늘 거의 뭐 대폭락의 수준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제가 위기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송 하겠습니까? 자, 기회가 되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찾을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좋은 기회가 또다시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북 경제 협력주들을 저 같은 경우는 뭐 대오 AL 같은 경우는 3월 20일 때부터 3월 20일 때부터 지금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요 지점이네요. 3월 20일이 요 지점이죠. 요 때부터 까마득하게 지금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 됐나요? 그때 요 때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그 뒤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한국하고 북한의 정상회담 한 뒤로 주가들이 반응이 오니까 이제 지금 너도 나도 보고 있고, 또 이번에 또 폭락이 오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거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럴 때 또 박병주 전문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박병주 전문가의 방송을 시청을 하시다가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표시, 구독. 자, 구독 신청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도 올리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바로 제가 올렸다고 떠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구독 신청, 좋아요 표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필요한 사항을 바로 해결해 드리는 그런 천사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기회다. 만약에 내일도 빠진다 그러면 또 내일은 엄청나게 좋은 찬스가 되겠죠.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대외 외교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하게 이런 의존을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이제 문정인 특보죠. 문정인 특보. 문정인 특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정상회담. 자, 6월 12일 날 정상회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잊지 마세요.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이 있는데
자,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자, 뭡니까? 성공을 전제로 정상회담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성공을, 자, 6월 10일에 정상회담, 이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상회담이라는 건 성공을 위한 정상회담이다. 실패를 위한 정상회담이 없다. 자, 오늘 북한의 김계관 외상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런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과 더불어 가지고 통화를 해가지고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6월 12일 날 회담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답이 나왔어요. 자, 따라서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가 65년 만에 지금 평화의 시대로 종전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 전쟁을 끝내고 종전하고 평화의 시대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3월 11일 날부터 계속해서 한 50번 이상 했나요? 계속해서 반복한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이 있고, 자, 북한 옆에는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겠죠. 북한 옆에는 중국이 있고, 옆에 이제 러가 있고, 이렇게 일본이 있는데, 이게 육자예요, 육자. 여기서 핵심이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중국인데, 나머지 러시아, 일본도 공통적인 요소는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자,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 한반도에서는 긴장 완화를 정책을 취하고 중동에서는 또 뭡니까? 전쟁할 것처럼 분위기 만들잖아요. 이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이쪽으로 홀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겠고. 자, 김정은 같은 경우도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어. 이미 북한 주민한테 그 미국하고 지금 뭡니까?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 주민들이 그 쌀밥에 고깃국이 아니라 북한이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의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잘 살게만 해주면 김정은이는 이제 앞으로 100년 이상 해먹는 거예요. 자기 아들 손자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심한 독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마저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더군다나 51%의 지지율, 역대 대통령 최고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만들었던 게 뭡니까?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줬거든요. 김정은은 똑같아요. 자, 그런 전략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도광량에 2050년까지는 고양이가 발톱을 숨겨가면서 미국을 따라잡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반도가 전쟁 없고 비핵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한테 무기를 팔아먹는데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무기를 팔아먹는 것보다는 자, 북한에다가 트럼프 빌딩을 세우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군수복합체한테 이제 또 뭡니까 로비를 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또 더군다나 북한을 미국의 친미 정권을 최소한도로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가 아니더라도 자 이런 베트남처럼 그런 국가만 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커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군사적인 경제적인 이유로서 뭐 한반도야 우리 대한민국이야 뭐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말할 것도 없죠. 문재인 대통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조선수로 본다면은 뭐 고려로는 광종의 개혁 그 뒤로 고려가 300년 갔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세종 성종 때 그 뒤로 조선이 400년을 갔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이란 국가가 4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민들도 원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
가장 중요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은 6개, 일본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원합니다. 원하고 있어요. 북한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북한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북한의 김계관이란 분이 딴지를 걸었는가? 이제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 일정상, 회의 일정상 보면은 이제 5월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 이게 이제 다음 주.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한국에 약간은 좀 그 냉전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조만간에 또 한라인,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남북 이 경협주들이 또 주가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어제하고 오늘은 또 저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 추론이 가능하죠. 그리고 5월 23일 날, 5월 25일 날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또 남미 한국하고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제 정상회담이 5월 22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미국한테 징검다리 하면서 이제 그 6월 12일 날 한미 정상회담 아니 북미 정상회담이 잘 끝나도록 이렇게 징검다리를 녹여주 따라서 그 김계관 발언에 따른 주가 하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계속 나오게 되고요. 그 뒤로 이제 6월 20일경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경제 정책이 이제 나올 겁니다. 본격적으로.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그 해당되는 정부의 정책주의 주가가 뭐 엄청 상승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당시에 그 IT 정책에 따라서 네이버의 주가가 네이버라는 회사의 주가가 35,5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97만 원. 예. 무려 300배, 무려 이게 30배 넘게 이게 상승을 해왔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뭐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만에 주가가 막 100배가 상승하는 그런 막 일이 벌어지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6개월 만에 주가가 뭐 130배가 상승을 합니다. 130배가 상승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김대중 정부의 그런 것을 뛰어넘는 이게 이제 그러한 그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 그거는 결국은 그 북한을 이 개방화 시켜가지고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것을 극복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결국은 바로 뭡니까? 북한을 개방화 시켜가지고 그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이슈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주가 돼요. 정책주. 이 정책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뭐 김대중 정부나 그 다음에 뭐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건설주들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죠. 건설주가 이때. 요때 지금 요 기간에 건설주가 10배 갑니다. 그때 건설주의 그 수혜가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만호제강이라는 것은 또 김영삼 정부 때 정책 수혜주가 되었어요. 이렇게. 정책 수혜주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65년 만에 한반도의 대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의 효과는 어마어마 크겠죠.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본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맞춰지고 나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만기가 되는 2021년 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그 선거가 있는 2020년 여기서 2020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3, 4년 정도 엄청나게 큰 하나의 산업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따라서 지금 김계관 발언에 의해서 오늘 지금 대북 경제 협력주 혹은 남북 경제 협력주도 오늘 폭락이 나왔어요. 심지어 지금 그 현대 로템이 오늘 15% 이상 넘게 빠졌는데
그러면 다른 정보도 많이 빠졌거든요. 따라서 이제 뭡니까? 엄청나게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자,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외무상 김계관이 발언을, 왜 그런 발언을 했는가? 지금 리비아식과 우크라이나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핵폐기하는 방식이. 그런데 리비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핵폐기를 하고 나서 국가가 완전히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어렵게. 북한에서는 그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볼턴 같은 경우는 뭐 항복해라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여기서도 협상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협상 들어가서 또 리비아나 우크라이나 식으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서 그래서 선방을 놓는 거예요. 정상회담은 이루어지는데 기싸움에서 지금 선방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뭐가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 그래서 중국을 2번이나 방문했지 않습니까? 2번이나. 왜? 중국이라는 완충지대가 있거든요. 근데 리비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없었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우크라이나를 서방 세계가 거기서 멸망시키지 못했죠. 근데 리비아는 보호해주는 국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비아 가다피는 결국은 죽었죠. 근데 김정은은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모든 것을 주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절묘하게 북한이 그런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잘 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도 좋은 것이고요. 자, 그래야 우리한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그러한 어떤 내막이 있었기 때문에 김계관이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통해서 이제 미처 기회를 못 잡은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알아요. 3월 11일부터 제가 계속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베트남식으로 간다. 베트남의 경제 모델로 갈 것이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하고 또 차이가 안 좋습니다. 북한하고 지금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약 23년 만에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이 그 베트남 투자에 거의 베트남 수출의 한 50%를 담당합니다. 근데 그 삼성에 있는 베트남의 공장들이 북한으로 이전할 수가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언어도 안 통하고 또 임금도 약 30% 비싸거든요. 북한보다도. 근데 북한은 언어도 통하고 또 거리적으로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베트남이 23년 걸렸다지만 북한은 10년 안에 베트남보다 나은 어떤 성장 모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자,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지 마세요. 그거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쉽지 않으니까 박병주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병주 전문가의 유튜브 방송을 구독 신청을 하시면, 구독 신청을. 그래서 박병주 전문가의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을 여러분들이 해 두시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스마트폰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박병주 전문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적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21세기의 가장 큰 회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쿠바가 문 열었지만 쿠바하고 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그 지정학적인 위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열림으로써 여기 동북아, 그 다음에 러시아, 이 모든 것들이 경제가 막힌 것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쿠바보다 한 뭐 몇천 배나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 그 어마무시한 그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4월 27일 날 남북한 정상회담은 그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엄청 났거든요. 자, 현대로템 보세요. 그 회담이 끝나고 나서 현대 2만원짜리가 지금 4만원까지 따블이 했어요. 대형주가. 자, 그 다음에 대야 TI. 자, 대야 TI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얼마죠? 요거 1,800원에서 8,070원까지 무려 5배가 왔어요. 예. 자, 대야 TI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종목을 추천을 제가 3월 19일 날 지금 했습니다. 3월 19일 날. 여기 보시면은 기록 있죠. 기록을 저는 기록 가지고 항상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대야 TI에 대해서는 제가 3월 19일 날 2,450원. 그리고 무료로 추천할 때가 4월 13일입니다. 대오AL 하고 대야 TI는 그때 제가 2,820원. 그리고 대오AL 같은 경우는 2,840원에 4월 13일 날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오AL 같은 경우도 그 뒤로 이 회사 주가도 그때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 4.17 정상회담 때 이슈가 철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대오AL도 그 이제 바닥권에 1,200원대에서 얼마까지? 6,600원까지. 그러니까 이 그 핵심적인 얘기가 4월 27일 날 정상회담 때 이제 철도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순간적으로 100% 올라갔어요. 그 전에 야금야금 올라갔죠. 근데 세력들은 여기서 알았어요. 이게 세력봉이죠. 여기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이제 투자 기법란에서 세력봉 3월 8일 날 그 대량 거래가 세력봉이다라고 지금 그때 지금 얘기를 우리 회원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네, 기법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3월 20일 12시 50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그 거래량이 세력봉이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4월 27일 날 그 주요 이슈가 그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한마디만 나오면 주가는 폭등을 하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알고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예측했다는 산물이 바로 이 징표가 바로 이 거래량이에요. 이 세력봉.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요때죠. 3월 20일, 21일. 예. 그리고 또 중간에 4월 13일 날 여기서 추천하죠. 자, 이렇게. 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로도 대야 TI하고 대오AL을 4월 13일 날 그때 4월 13일 날만 하더라도 그때 대오AL 같은 경우는 2,800원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가지고 딱 갖고 있었으면 따블을 더 먹었죠. 대야 TI도 지금 그때 2,820원대. 그래가지고 8,000원까지 왔으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달 됐네. 한 달 만에. 그렇죠. 자, 그리고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제가 요때 이제 그 3월 27일 날 그때 3월 27일 날 추천해가 다음 날 23%가 폭등했어요. 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 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제 3월 27일 날 2시 50분에 3,885원 개성공단 관련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추천을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9,440원, 1,875원부터 누가 매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4월 27일 날 정상회담 전에 요거는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동양철관은 또 가스관 관련주죠. 요것도 분위기 타가지고 지금 835원에서부터 3,000원까지 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3월 30일 날 여기서 추천했죠. 3월 30일 날 1460원 1460원이죠. 1460원에 동양철관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철관. 여기 보시면 동양철관 3월 30일 11시 59분 1445원. 그 다음에 11시 54분 1460원에 해가지고 러시아 가스관.
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북한하고 한국의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담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들이 그 5배, 많게는 뭐 550%, 적게는 뭐 300%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회담이 뭡니까? 4월 12일 날 했어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놓쳤던 분들은요, 부지런히 서둘러셔야 돼요. 제약바이오 그냥 파세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우리 제약바이오를 제가 왜 팔아라 그러냐. 요거 제약바이오 월봉을 보세요. 자, 월봉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월봉을 보면 이렇게 이격이 너무 커요. 월봉 보시면은요. 자, 월봉을 보면 요게 이격이라는 건데, 이렇게 이격이 크니까 1년 이상 빠지잖아요. 그 이격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계속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2년 이상은 빠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격이 크니까 이게 월봉인데 이격이 크면 다 좁히잖아요. 지금 그 이격이 크니까 좁히는 거예요. 좁히는 거 앞으로 계속 좁히겠죠. 2, 3년 정도는. 따라서 제약바이오를 지금이라도 팔아가지고 남북경제협력주 오늘처럼 김계관이 발언을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5월 16일 5월 17일 날 18일 날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네. 그때도 기회가 될 테니까. 그러나 6월 12일 날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주가들이 3배, 5배 갔어요. 근데 그 회담보다도 10배 이상의 큰 이슈가 됩니다. 이거는. 그 회담이 6월 10일 날 있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따라서 빨리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물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게 월봉의 이격이라는 건데, 자, 이격 요거 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죠. 자, 여기서도 그러니까 2년 빠졌어요. 근데 파동상 보면은 큰 파동이 5개로 끝났어. 얼마나 오랫동안 빠지겠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 동독 서독이 통일하기 전에 제약바이오는 빠졌습니다. 별로 안 올랐어요. 건설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설주, 시멘트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셔야 돼. 근데 그 중에서도 대장주. 박병주 전문가는 대장주를 정확하게 찍어내잖아요. 이 보시면은 여기 다 이렇게 기록이 다 있거든요. 대오에일 최고 대장주였죠. 대아티아의 최고 대장주. 동양청과 대장주. 그 다음에 대형주에서는 최고 대장 누구였어요? 현대 엘리베이터. 이것도 세상에 추천했다는 겁니다. 3월 19일 날, 4월 13일, 3월 28일 날 얼마에? 83,300원, 78,000원. 그리고 이번에 12만원까지 갔습니다. 대형주에서 최고의 대장주.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대장주를 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박병주 전문가한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보시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4월 27일 날 우리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이후로 대오엘 이런 정보들이 그렇게 많이 갔는데, 자, 6월 12일 날은 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클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자, 4월 27일 날 회담, 그 회의 같은 경우는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다. 그리고 5월 22일 날 한국, 미국 정상회담도 6월 10일 날 회담으로 하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다라고 하고 있었습니까? 자, 엄청난 이슈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거기다 승부를 걸고 있어요. 자, 중동을 포기하고 있죠. 중동. 화약고 만들고. 중동을 지금 뭐 화약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따라서 이제는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들이 박병주 전문가하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드시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힘드시면은요. 박병주 전문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30%의 상한가가 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월 10일이면 거래일수로 한 16, 27 남았거든요. 6월 15일까지 본다면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의 20일 정도 남으면은요, 이 그 주가는 얼마든지 그 뭐 9배 정도는 갈 수가 있어요.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을 보면은 2015년에 거래일수로 18일 만에 이 회사의 주가가 540원짜리가 540원에 해당되는 회사의 주가가 2015년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자, 2015년에 자 보시면은 자 2015년에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2015년에 보면은 1,500원 하던 것이 14,800원까지 올라가요. 여러분들. 자, 이것을 일반 주가로 본다. 일반 주가로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자, 정확하게 일반 주가로 보면은 자, 이 종목이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나오죠. 여기 지금 불과 그 540원, 60원대에서 5,020원까지 불과 18일 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이 있고 그게 발표가 되면은 이제 6월 15일 그 주간까지 갈 것으로 본다면 자, 지금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충분하지만 그거를 대비를 하려면 시간이 촉박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이번에 좀 매도를 해가지고 남북경제협력주. 남북경제협력주는 일단은 작게는 6월 10일까지인다마는 6월 15일까지 가겠지만 길게 본다면 문재 대통령이 또 북한에 방문하는 또 가을 또 완전한 핵폐기까지 되는 2020년, 2021년까지도 이어지는 굉장히 큰 산업군이 됩니다. 따라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기 힘드신다면 자, 박병주 전문가한테 같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과거에 말입니다. 제가 이것도 굉장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또 통계를 잡아냈어요. 자, 요것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린다면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해가지고 했을 때가 2005년 9월 19일하고 2007년에 2월 13일이거든요. 근데 2005년 같은 경우는 비핵화 이후에 우리나라 그 종합지수가 1120에서 1459까지. 자, 요게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30% 상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권주는 1575포인트에서 3250까지 100% 이상 상승해요. 4개월 만에. 자, 그리고, 금강산 강강 개발을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말입니다. 요것도 지금처럼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금강산 강강 개발을 또 1998년 11월 18일 날 시작했을 때 그때 중권주가 폭등을 합니다. 코스피도 올라오고 그때 중권주가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07년에도 2월 13일 날 비핵화 합의를 또 합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그 뒤로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11월 달까지 해가지고 1413에서 2000까지 해가지고 무려 41% 폭등을 합니다. 중권주도 또 폭등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결론을 놓고 보면은 북한하고 한국이 혁신적인 한반도의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런 신호가 나올 때 우리나라 증시가 폭등을 하더란 얘기예요. 중권주는 더 폭등을 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금강산 강강 개발을 시작할 때, 자, 요게 1998년, 아주 오래전 옛날인데, 자, 그게 여기입니다. 11월 18일 요쯤이에요. 자, 그 뒤로 증시도 종합지수도 폭등을 하죠. 그때 종합지수가 대략 본다면 얼마입니까? 431에서부터 해가지고 653. 230 하니까 약 한 40% 정도 폭등하거든요. 요 부분에서 종합지수가. 그때 중권주 얼마나 폭등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자, 대표적인 유진증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당시에, 자, 유진증권이 얼마나 폭등하냐면, 그때 무렵이 요가 3,300원이거든요. 3,300원부터 해가지고
17,000원까지.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폭등을 해요. 이렇게. 그때 중권주가 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005년 와가지고도 북한하고 미국이 비핵화 합의를 이룹니다. 비핵화 합의를 이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그때 지수를 보면은 가장 가파르게 오른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요거를 그냥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요 지점이잖아요. 금강산 강강 개방. 그 다음에 비핵화 2005년 이룰 때 요겁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요거잖아요. 여기가 2007년 2월 달이거든요. 여기가 2005년 9월. 여기가 98년 11월이거든요. 전부 다 어느 때보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고요. 6월 12일 날 제 생각에는 북한하고 미국이 비핵화 합의를 이루면 우리 코스피는 저는요, 올해 11월 미국의 그 중간 선거 때까지 코스피가 3,000에서 3,300을 넘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1년 무렵까지는 6,000까지 저는 간다고 봅니다. 왜? 그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이 이제 집행이 되고 실현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권주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그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었을 때, 자, 폭등이잖아요. 자, 하필이면 다 폭등이에요. 그 외에 폭등한 자리가 별로 있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권주를 보면은요,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잘 봐주세요. 지금 웨스트칸만 여러분들한테 이걸 놓치지 않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자, 저는 중권주를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코스피가 지금 우리가 음봉이잖아요. 지금 음봉이죠. 이번 달. 근데 우리 중권주 지수는 지금 양봉이에요. 보세요. 계속해서 매물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위치냐면 그 뒤로 비교한다면 요 자리 여기에요. 여기. 그렇다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할 때가 6, 7월. 자, 우리 미국 북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니까 중권주는 폭등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볼린저 밴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코스피 가지고. 이게 볼린저 밴드라는 건 큰 어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뭔가 큰 빅딜이 있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요게 지금 파란색 선 라인을, 자, 이렇게 좁혔다가 뚫고 올라가지고 폭등이 나오죠. 자, 여기는 맞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10년, 우리 코스피 증권주가 여기서, 그래야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이제, 여기를 뚫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중권주가 가는 여기요, 여기. 자, 근데 이게 코스피로 보면은요. 자, 제가 정작 중요한 게 코스피거든요. 코스피를 달러화로 보면은, 자, 보십시오. 코스피가 이게 10년 사이클이에요. 자, 여기를 볼륨이 뚫으니까 어마무시하게 가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여기서는 맞고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빠져요. 다시 올라타니까 여기서 또 엄청나게 가지 않습니까? 드디어 탔어요. 타가지고 다시 한번 누르고 있어요. 15주 동안. 여기 한번 갔다가 누르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서도 누르는 자리 여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 요걸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준다면, 자, 선명하게 보여드린다면, 자, 한번 갔다가 누르는 자리. 자, 누르는 자리. 자, 이거 한번 이제 누르고 있죠? 눌러가지고 올라가면 이렇게 가요. 자, 따라서 중권주가 왜 가는가? 이해되시겠죠? 중권주. 자, 그래서 선명하게 보면 요거 잡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면은. 자, 요거는 박병주 전문가만이 알고 있는 저만의 기법이에요, 요거에. 이게 엄청난 한반도를 둘러싼 뭔가 빅딜이 있기 때문에, 자, 저 1186도 보시면은요. 자, 거기를 올라타니까 계속 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한번 누르고 나서 오래 더 가죠? 이때 중권주가 폭등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안 갑니다. 중권주가 10년 동안 안 가요. 안 가다가 여기 2,000원 나와가지고 또 올라타니까. 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자, 이번에 다시 그게 온 거예요. 10년 만에. 10년 동안 안 가다가 다시 온 거예요. 코스피가. 예. 그러니까 묘하게도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얼마나 따라서 지금 가장 이슈는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은 경제개발한 그 남북 경제협력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대장주, 그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한다면, 자, 요렇게 요걸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 요거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증시가 이제 시작이다. 크게 가는 이제 시작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멀리 보면 6천을 넘길 수가 있겠죠. 앞으로 3, 4년 후에. 자, 그리고 비핵화의 회담이 여러분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6월달 이후로 11월달까지 크게 저는 시장을 볼 수 있겠고, 자, 따라서 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테마에 관련해 가지고는 자, 남북 경제 협력주. 자, 이번에 폭락을 가장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놓치면 시간이 없어요. 6월 10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판단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박병주 전문가한테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것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